자, 반갑습니다. 2학년 여러분들. 자, 어제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늘, 어제 나간 진도가 좀 아쉬워서 조금 보강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학기 중에 우리 힘들 거니까 미리 땡겨 놓읍시다. 오늘은 송미인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미인곡은 사실은 어제 다 했고요.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정규 수업 시간에 1학년 때, 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진도 나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중복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일단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지만 형태소와 단어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조금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사미인곡 유배 가사라고 했었고요. 그 엄밀히 자료를 찾아보면 이건 약간 학문적인 이야기이긴 하나 대체로 교과서들의 유배 가사류로 실려 있긴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1583년인가 4년쯤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실 동인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죠. 예. 그 양반가족 약 만여 명, 실제로 동인의 학자들 약 한 1000명 정도를 실제 처벌을 내렸고 그 가족들까지 거의 연좌로 들어가서 다 힘들었었기 때문에 동인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1583년에 아마 많은 푸시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84년인가요? 네. 38년? 연도는 헷갈립니다. 미안.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라도 창평에 사의를 구하고 내려가고 일종의 유배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불러주지 않았고 그래서 사미인곡을 쓰고 다시 1, 2년 뒤에 송미인곡을 쓰고 나중엔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런데 컴백을 하고 뒤에 사고를 크게 칩니다. 임진왜란 때 이건 정사로도 나와 있는데 왜군이 뭐 별 문제 없이 돌아갈 것 같다로 거짓말로 장계를 올려가지고 나라가 한번 난리가 나서 역사상 그리고 나중에 다시 유배 가서 결국에는 말년에 술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60세 근처까지 살았으니까 당시 평균 수명보다는 조금 더 길게 살았다고 봐야죠. 네. 어쨌든 연장성산에서 한번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인곡으로 유배 같다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 자, 유배지인데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어요. 여전히 임금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89년인가? 네. 하여튼 좀 지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3년 지나고 다시 얼마 지나서 송미인곡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무소식. 자, 어제 한 거 생각해보면 사미인곡에서 무소식일 때 임금에 대한 믿음보다는 임금이 나를 찾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송미인곡 보면 다시 시간이 좀 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정해져 있겠지 않겠습니까? 뭐다? 거의 뭐하는 상황? 포기 상황이 되고 역시 뭐다? 재회를 소망은 하지만 아이고 뭐가 좀 묻어있네요. 네. 재회에 대한 희망은 없는 상황. 이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수업할 때 많이 했었을 겁니다. 자, 크게 깔린 이야기로 보면 뭐다? 큰 특징이 대화체로 되어 있고요. 통칭 우리 옛날식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명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합니다. 뭐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을질할 때 갑을이 아니라 그냥 처음 나온 사람은 갑, 두 번째는 을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은 이 작품에서 대화의 대상이 되고요. 을이 뭐다? 실제로는 화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누가 되겠다? 정철이 되는 거고요. 대화의 대상 같은 경우는 깝깝한 가운데 작품을 썼으니까 작품을 왜 썼겠는가? 내가 깝깝하니까 나 힘드니까 들어줘. 자기가 힘든 거 한번 쑥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다? 하소연의 상대 혹은 위로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한번 가볼게요. 자, 처음에 갑녀입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 떴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백옥경은 어제 했었던 거. 광한전 광한전
광안전, 그 다음에 옥루고처, 봉황루가 생각이 안 났네요. 자, 전부 다 높고 신성한 존재들이 머무는 공간, 궁궐, 대궐을 이야기하고요. 그에 비슷한 거, 백옥으로 만든 공간, 백옥경, 역시 대궐을 말합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의 대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날에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아직 정철은 그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신선, 갓 프렌드, 그렇게 해서 내가 머물던 곳은 옥황상제가 머물던 곳, 백옥으로 만든 곳, 이렇게 돼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래, 너 옛날에 임금이랑 같이 있었는데 너 왜 혼자 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냥 그 관계 아니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야야, 너네, 너 반가운 겁니다. 어와 너구나, 이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내 얼굴, 내 이 행동이 괴다. 어제 했었죠? 사랑하다. 님이 사랑함직한지만은 어떤지 나를 보시고 님이 너로구나 하고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뜻 같은 경우는 굽다의 의미가 아니라 군소리 같은 플러스의 의미죠. 군뜻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애교를 어지럽게 굴면서 했는데 임금이 오랜만에 보니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다르다. 자, 그럼 여기서 찾은 거죠. 님이 좀 뭐한 것 같다. 변했다. 님이 시키 좀 변한 것 같다.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려 보니, 자, 여기서 갑자기 자신의 탓을 하는 겁니다. 님이 변한 것 같은데 그냥 변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변한 거다. 나의 문제다. 내 몸에 지은 죄 뭐같이 쌓여있다. 산같이 쌓여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저번 시간에 됐었죠? 어제겠네요. 3인곡에서 시름이 첩첩이 쌓였다. 시름이라는 추상적 정서가 산처럼 쌓였다고 표기하고, 여기는 죄라는 추상적 요소가 산처럼 쌓였다라고 추상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주관적 변용이 사용되게 됩니다. 계속 가보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허물하겠는가. 서러워서 풀어내니 다 조물주 탓이다. 여기서 보면 조물주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부족했음을 단식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운명의 탓으로 돌린 겁니다. 조물주가 너 이렇게 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순간 이는 뭐다? 운명적 세계관, 운명론으로 베이스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감녀가 잠깐 위로해 줍니다. 에이, 그리 생각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을려의 연속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썰도 있는데 대체로 자습서나 교과서들에서는 감녀가 위로해 준 걸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을려가 다시 이야기하죠.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 있어. 님을 내가 아는데. 잘 보이는군요. 물 같은 얼굴은 선생님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물빛은 기본적으로 좀 파르스름하죠. 그러니까 파르스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허약하고 아파 보이는 겁니다.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고 춘한 고열은 어떻게 지내시고 추일 동처는 누가 모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님이 원래 좀 허약한 체질 같은데 편하실 적이 얼마나 되고 더위 추위 그 다음에 봄의 추위 여름철에 무더위는 어떻게 지내고 가을 겨울은 어떻게 지내시고 죽조반 조석 묘라고 돼 있는데 묘라는 것은 이렇게 볼록 밥이 쌓여 있죠. 묘지 산 이런 의미인데 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할 때 밥을 드릴 때 맷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어떻든지 간에 세세한 임금의 일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임금님 괜찮아요? 임금님 괜찮아요? 라고 이제 세세하게 걱정하는 거죠. 자신의 충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은 어떻게 주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시련이 닥칩니다. 님 계신데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3년, 3인국 때 3년이고 성민국 때 몇 년 더 추가돼서 이 식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님 계신 곳에 소식을 알려 하는데 오늘도 거의 없어서 내일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잡고 밀고 해서 겨우 어떻게 해서
그냥 산이 아니라, 자, 보셔야 돼요. 산은 산인데 그냥 산이 아니라 높은 산으로 갑니다. 높은 산.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없고 험한 곳이니까 잡고 밀고니 해서 가는 건데 님에게 가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쉽게 갈 수 없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자, 하늘에 또 가면 해, 달, 별 등이 있죠. 해, 달, 별은 누구를 가리킨다? 임금. 자, 임금을 가리키는데 이 임금을 보려고 갔는데 임금과 나의 접촉을 막는다. 누가? 여기 나오죠. 뭐? 구름과 안개. 뭐라고요? 구름과 안개.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네. 임금을 가리키는 것은 해달별입니다. 구름과 안개가 블락킹 해줍니다. 자기가 간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네, 그럼 정해졌습니다. 뭐 구름하고 안개는 충신인 나가 임금을, 즉 해달별을 만나는 것을 방해해주는 존재. 그럼 충신과 임금이 만나는 것을 방해해주는 존재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간신.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 간신으로 보고요.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겠는가.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어디로 가,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돼 있는데 여기서 공간의 이동이 시험에 잘 나오죠. 뭐다?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물가로 갑니다.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근데 느낌상 물가에서 바로 임금한테 가면 말이 안 되죠? 역시 또 블락킹 돼야 됩니다. 뭐 바람과 물결 때문에 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정해졌죠. 바람과 물결의 의미는 역시 구름 안개처럼 뭐 간신의 의미. 그러니까 님과 나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존재.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괜히 화풀이 때려줍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냐. 자, 그래서 사공이란 대상은 뭐의 대상? 그렇죠. 화풀이의 대상. 화풀이의 대상. 자, 계속 가보죠.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진 않지만 아득하다는 의미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깊은 안타까움, 괴로움이 나타나요. 왜? 님 보려고 우리 지금도 높은 산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실패. 그리고 물가에 와서 님 보러 왔는데 역시 실패. 그래서 답이 없어서 멍 때리고 이렇게 헤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해가 또 집니다. 밤에는 또 외롭고 쓸쓸한데 여성 화자로서 이 깊은 밤을 어떻게 외로이 쓸쓸하게 보낼까? What a fuck. What a fuck 나오면 안 되고 sad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타까움, 님에게 접근하고 싶은데 갈 수 없음, 이런 의미들이 더 크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고. 그래서 이 반벽청등은 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서 잘 나오는데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르니 그때 또 내신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자, 여기서 나옵니다. 산에 갔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리며 내려왔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용을 쓴 거죠. 네. 산에 갔다가 강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역진, 힘이 나와서 뭐 했다? 풋잠을 잠깐 들었습니다. 풋잠.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옥 같은 얼굴이 반쯤 늙었구나. 그래서 옥이라는 것은 임금을 가리키는 의미고 키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좋다는 의미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뭐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뭐 중국도 금을 미치도록 좋아하지만 그건 이제 최근 들어서이고 근대 들어서 이후이고 그전에는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보석류는 옥이었고요. 농경은 옥이었고 그리고 수렵 기마들은 금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관직 체계나 그 다음에 그 임금에 관련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중국에 좋은 거는 우리 거에 가지고 와서 좋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옥이라는 요소가 등장하게 되면 대체로 임금 시리즈가 되고 좋아요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아름답고 좋은 옥 같은 얼굴이 늙었구나. 왜? 꿈에서 님을 봤는데 현실에서 못 만나니까 꿈에서 본 거죠. 임금님 봤는데 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하고 싶어 하는데 바라던 대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대상이 늙어 있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임금님 눈물이 연달아라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이 메인다. 그래서 임금을 이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블락을 합니까? 오련된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 이 소리 때문에 잠을 깹니다. 그러면 닭은 임금과 나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얘도 충분히 간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학사 쪽으로 보면 얘는 뭐로 보겠다? 그냥 이제 잠을 방해하는 요소 정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나의 만남을 뭐 궁극적으로 방해하는데, 간신의 의미는 네 가지, 뭐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바람,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답 없습니다. 감탄사, 허사로다. give up, give up. 님이 어디로 갔는가?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나를 쫓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선 감정이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가 불쌍해 보이는데 누구의 그림자예요? 자기 자신의 그림자죠. 그럼 뭐다? 자기 자신이 불쌍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자, 계속 가보죠. 차라리 쉬어디어. 정했습니다. 이제 살아서 못 만나고, 그래서 꿈속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오케이, 난 생각했어. 죽어서라도 만나겠어. 포기는 안 할 거니까. 그래, 죽어야 만나겠네. What the fuck? 이렇게 되는데, 나궐이나 되어 있어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서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치리라고 하는데, 달이 되면 달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아니죠. 네, 달빛이 내려오는데, 달빛이 내려오면서 사람 하나하나에게 고루 뿌려줄 수 있으니, 즉 임금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임금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궐이 된다고 하는데, 감녀가 이야기합니다. 야, 각시님, 달이야 카니와 달은커녕이죠. 요즘 띄어쓰기 잘못됐는데 은커녕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된다. 오타가 났겠죠. 네. 달은커녕 구준비나 되십시오. 당시 이제 우산이 발달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충 이제 갈모 같은 거 쓰고 엉망이었거든요. 집으로 막 덮고, 그래서 비 오면 잘 안 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구준비가 되면 님이 나를 뭐 하지 못할 것이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 그럼 이왕 될 거 구준비가 되고 님 곁에 찰딱 붙어 있어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출하는 시적 화자가 될 것이고, 정철이라는 서인의 영수였던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 임금에게 끝까지 옆에 있어 임금에게 충을 실현하고 더불어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 왜? 사미인곡에서 나오는 청광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런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적 화자와 배경. 시적 화자는 님과 이별한, 특히 삼위인곡에서 3년쯤 지난 화자가 될 것이고, 배경은 유배 혹은 응거하고 있는 상황. 시적 상황 똑같죠? 님과 이별한 상황이고, 심리는 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근데 대신 뭐 없다? 임금 원망하는 순간 야, 오지마, 너 나 싫어하는데 왜 와? 라고 될 거니까 임금에 대한 원망 없이 끝없는 사랑. 죽어서라도 임금과 만나겠다는 사랑. 이런 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네, 오케이.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태론 부분 짧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되고, 어제 했던 거 조금만 더 복습을 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잘 보이죠? 네. 자, 어근이 나와 있고 접사가 나와 있는데, 어근의 특징은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미의 중심, 문법적 의미, 그 다음에 부가적 의미 정도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자립성을 갖추는데 뭐 한 것까지, 다를 붙여서 단어가 된 것까지 허용하고, 접사는 무조건 비자립성입니다. 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면 어근은 품사를 가진 모든 요소인데 뭐 제외합니까? 조사를 제외하고요. 접사는 조사, 그 다음에 접사, 어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부터 잘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어제 조금 빨랐던 것 같아서
문법 관련하고 개념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할게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문제풀이도 조금 더 하고 싶고 한데 여러분들 개인마다 속도가 조금 다르니까 어쨌든 그 개념들 조금 더 천천히 하고요. 단어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는 어근만으로 구성된 것, 즉 뭐다? 단일어고요. 이때 뭐까지 허용되는가 하면 다가 붙은 것까지 허용됩니다. 복합어는 아시다시피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는데 합성어 같은 경우는 뭐다? 어근 플러스 어근이고요.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인데 접사는 우리말에서는 그냥 파생접사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첫머리에 붙으면 뭐가 되겠다? 접두사에 어근이 붙으면 접두 파생어, 어근에 전미사가 붙으면 전미 파생어. 뭐 대표적인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개살구. 살구는 살구인데 가짜 살구, 개살구 이렇게 돼 있고 어제 했던 거 지우개. 그렇죠. 지우라는 동사, 지우다라는 동사 뒤에 개가 붙어서 명사로 바뀌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미상 보면 파생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얘를 구별하는 요소만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 파생어를 구별할 때 직접 구성 요소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가 좀 헷갈리는가 하면 그 파생, 접두하고 접미, 파생, 접사와 관형사, 조사 구별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고등학교 그리고 3학년 들어가서 엄매하게 되면 반드시 출제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합성어의 구별 한번 봅시다. 합성어의 구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합성어의 구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요 문제는 다 풀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뒤에 오늘까지 설명한 걸로 문제는 한번 풀어오시고 풀어오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같이 문법 내용하고 같이 설명을 할게요. 합성어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미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보시는가? 의미가 뭐다? 앞뒤가 대등하는 대등합성어. 앞이 뒤를 수식하는 종속 혹은 수식 합성어. 그 다음에 앞과 뒤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로 바뀐 융합 합성어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말과 소가 합쳐집니다.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소.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소와 말이 합쳐지죠. 이건 뭘까요? 소말? 소말리아? 네, 아니죠. 네. 야, 그렇죠. 예, 뭐 우마하지 않습니까? 우마. 예. 이런 것처럼 뭐다? 순서 교체가 가능한 결합 구조. 근데 뭐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낮밤이 바뀌었다. 낮과 밤, 밤낮이 바뀌었다. 밤낮, 남녀, 여남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종속 수식 합성어는 느낌 왔을 겁니다. 뭐? 그렇죠. 순서 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손수건. 자, 근데 이게 그대로 손수건이 되죠? 수건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왜 동사 형용사 시리즈는 안 해요?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 통사 비통사적 합성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융합 합성어 같은 경우는 둘이 합쳐져서 의미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춘, 추. 봄, 춘, 가을, 추자인데 이게 합쳐져서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때 춘추는 무슨 의미로? 나이로 바뀌게 되죠. 그럼 얘는 순서 교체도 불가능이고 기본적으로 뭐도 바뀌게 되겠습니까? 의미도 전이된 형태. 요렇게 해서 구조를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 구조 말고 어제 했었던 통합
통사적 구조에 의한 거. 그래서 그 구성이 둘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합성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구의 단위에서 합성어로 오는 거거든요. 뭐 구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그 프레이즈는 영어에서도 배웠겠지만 두 가지 이상의 어절이 합쳐진 케이스. 이걸 구라고 그럽니다. 그럼 얘가 어제 했던 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작은 아버지가 되면 구가 됩니다. 그런데 의미는 키가 작은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합쳐져서 작은아버지, 띄어쓰기가 붙은 작은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삼촌의 의미로 바뀌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통사적 구조, 구에서 합성어로 넘어왔는데 뭐다? 큰 변화 없이, 구조적 변화 없이, 성분 생략 없이 그대로 변화했다면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구조적 변화 있음, 성분 생략 있음, 그렇게 되면 돼 있죠. 통사 앞에 비를 붙이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했던 접칼 같은 거. 원래는 뭐겠어요? 접는 칼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다? 용언의 구성에서 어간, 어미인데 뭐가 생략돼 있습니까? 접칼이 되면. 그렇죠. 어미가 생략돼 있다. 자, 그러면 뭐다?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온 거죠. 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쭉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팥죽, 팥과 죽. 자, 어제 이야기했었죠. 조사는 우리말에서 수시로 생략되니까 큰 구조의 변화로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명사, 명사가 더해져서 팥죽, 얘가 통사적 합성어. 어린이 같은 경우 보시면 관형, 사형, 거기에 명사, 할, 명사, 대명사의 의미가 붙어 있으니까 구조 변한 거 없고, 여기도 연결음이 걸어가다 할 때 어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보는데, 비통사적 합성어는 여기 접칼돼 있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검북다는 원래 뭐가 돼야 돼요? 검고 북다. 그럼 연결음이 어가 생략돼 있죠. 어미가 생략돼 있다. 무슨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르내리다. 오르고 내리다인데 연결음이 고가 생략돼 있죠. 역시 뭐겠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보슬비 같은 경우는 원래 비는, 즉 체어는 누가 수식해야 됩니까? 관형어가 수식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보슬비, 부사어가 수식하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받는 겁니다. 보슬거리는 비, 보슬보슬 내리는 비 정도가 돼야 될 거니까. 물론 부사가 체온을 수식하는 구조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옆 이런 것처럼. 근데 이는 예외적인 케이스라 조금 밀어두고요. 여기에 있는 케이스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어 구성 양상, 파생어, 합성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린 건 합성어의 의미 구조에 따른 세 가지 양상, 그리고 통사적 구조에 따라서 성분의 생략 없이 그대로 됐다, 통사적 합성어. 성분 생략이 있다, 특히 어미 생략이 존재한다,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나온 요소들 한번 15페이지, 그 다음에 18, 19페이지 뒤에까지 해서 쭉 한번 풀어보시고, 과제는 다 해오셔야 됩니다. 요까지 다 풀어서 함께 풀이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법 풀이를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마음이 급한 겁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 3월 개학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한 거니까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꼭꼭 챙겨 하시고 2학년 과제 완성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잘 가보고요. 그리고 뭐 재미없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은 잘 버티고 갑시다. 월요일, 원래는 진짜 저는 월요일이 아시겠지만 월요일이 저는 일요일 같은 날이거든요. 토요일 수업이 빡세니까. 그런데 억지로 켰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켰으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열심히 복습하시고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과제까지 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만나죠. 수고했습니다.